교사 35년 은퇴 후 충격. 아내의 배신과 월 350만이면 괜찮다는 오산. 서론 은퇴, 꿈꿨던 그 순간에 뒤틀린 현실. 35년 동안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낸 세월. 매일 아침 교실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퇴직 후엔 드디어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란 꿈을 꿨어요.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기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여유로운 노년을 보낼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현실은 왜 이렇게 다를까요? 은퇴 후 찾아온 건 자유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배신과 경제적 불안이었어요. 월 350만 원이면 충분할 거야 라는 내 순진한 믿음은 산산조각 났고 아내와의 관계마저 무너졌죠. 이건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준비하며 비슷한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을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전환점이에요. 이 글에서 저처럼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위기에 부딪히지 않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이야기해 볼게요. 본론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의 현실. 1. 은퇴 준비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은퇴 준비라고 하면 대부분 돈부터 떠올리죠. 연금, 저축, 퇴직금 이게 전부일 거라 생각해요. 저도 그랬어요. 교사로 35년 일하면서 국민연금도 꼬박꼬박 냈고 퇴직금도 제법 받았어요. 월 350만 원 정도면 생활비도 넉넉하고 가끔 여행도 다닐 수 있을 거라 계산했죠.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보니 그 돈으론 턱없이 부족했어요. 의료비는 왜 이렇게 많이 드는지, 집 수리비는 또 왜 이렇게 갑자기 나오는지, 게다가 아내와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이혼까지 가게 되니 혼자 살아가는 비용은 더 커졌어요. 은퇴 준비는 돈만 챙기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인 준비, 관계의 유지, 그리고 새로운 삶의 목표를 세우는 게 더 중요할 때도 있어요.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60대 이상 은퇴자 중 40% 이상이 은퇴 후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해요.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지면서 정체성의 위기를 느끼는 거죠. 저도 교사라는 타이틀이 사라지니 갑자기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은퇴 준비는 단순히 통장 잔고를 채우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새로운 챕터를 어떻게 채울지 고민하는 과정이어야 해요. 2. 은퇴 후 삶의 세 가지 핵심 돈 관계의 목적. 은퇴 후 삶을 잘 살아가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재정적 안정, 둘째는 건강한 인간관계, 셋째는 삶의 목적이에요.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은퇴는 꿈이 아니라 악몽이 될 수 있어요. 제가 겪은 일도 이 세 가지가 무너지면서 시작됐어요. 재정적으로는 월 350만 원이 충분할 거라 착각했고, 관계에서는 아내와의 갈등을 미리 해결하지 못했으며, 삶의 목적은 솔직히 은퇴 전엔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재정적 안정도는 생각보다 빨리 사라진다. 재정적 안정은 은퇴의 기본이에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이 정도면 충분해라는 착각에 빠져요. 한국은퇴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필요한 월 생활비는 평균 300만 400만 원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이건 기본적인 생활비만 계산한 거예요. 갑작스러운 병원비, 자녀의 결혼 비용, 집 수리비 같은 변수까지 고려하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하죠. 게다가 물가 상승률도 무시할 수 없어요. 10년 전 100만 원이면 넉넉했던 생활비가 지금은 150만 원이어도 빠듯할 때가 있죠. 건강한 인간관계 외로움은 은퇴의 가장 큰 적.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인간관계예요. 은퇴하면 직장에서의 사회적 연결이 끊기면서 외로움이 찾아오기 쉬워요. 저도 학교에서 동료들과 매일 웃고 떠들던 게 은퇴 후엔 갑자기 조용한 집에서 혼자 TV만 보게 되더라고요. 아내와의 관계도 점점 소원해졌어요. 은퇴 전엔 바빠서 대화를 미뤘던 게 은퇴 후엔 서로에게 쌓인 불만이 터져 나왔죠. 결국 아내는 다른 삶을 선택했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통계적으로도 은퇴 후 이혼율이 증가한다고 해요. 특히 남성 은퇴자의 경우 배우자와의 갈등이 심해지면 외로움과 우울증에 빠질 확률이 높아지죠. 삶의 목적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마지막으로 삶의 목적이 필요해요. 은퇴 후 뭘 하며 살 건지, 어떤 목표를 가질 건지 미리 생각하지 않으면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흘러가요.
저는 은퇴 후 처음엔 그냥 쉬면서 살자 했지만 한 달도 안 돼서 따분함에 미칠 것 같았어요. 교사로서의 정체성이 사라지니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반면 은퇴 후 새로운 취미나 봉사활동, 소규모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은 훨씬 더 행복한 노년을 보낸다고 해요. 예를 들어 한국노인복지회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지역사회 봉사에 참여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30% 이상 높았다고 하네요. 3. 실제 사례. 은퇴 후 삶의 성공과 실패. 이론만 말하면 와닿지 않죠. 그래서 실제 사례를 통해 은퇴 후 삶의 성공과 실패를 보여드릴게요.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저와 비슷한 실수를 했거나 반대로 현명한 준비로 행복한 은퇴를 이룬 사례예요. 사례 1. 김 선생님, 은퇴 후 외로움과의 싸움. 김 선생님은 저와 같은 교사로 30년 넘게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쳤어요. 은퇴할 때 퇴직금 3억 원과 월 300만 원의 연금을 받으며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은퇴 후 2년 만에 모든 게 무너졌어요. 김 선생님은 은퇴 전엔 바빠서 아내와 자녀들과 깊이 교류할 시간이 없었어요. 은퇴 후엔 갑자기 집에만 있으니 아내와 사소한 다툼이 잦아졌고 결국 이혼까지 갔어요. 연금 300만 원은 혼자 사는 데는 충분했지만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술과 도박에 빠지면서 점점 돈도 줄어들었어요. 지금 김 선생님은 지역사회복지관에서 무료 급식을 받으며 지내고 계세요. 김 선생님의 가장 큰 실수는 은퇴 전 인간관계를 소홀히 한 거였어요. 만약 은퇴 전 가족과의 대화를 더 깊게 나눴거나 지역사회 활동에 미리 참여했더라면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사례 2. 박 소방관, 은퇴 후 새로운 꿈을 찾다. 박 소방관은 55세에 소방관으로 은퇴했어요. 박 소방관은 은퇴 전부터 은퇴 후엔 뭘 해야 할까를 고민했어요. 소방관으로 일하며 쌓은 체력과 리더십을 살려 은퇴 후엔 지역 아동센터에서 자원봉사 강사를 시작했죠. 연금은 월 280만 원 정도로 많지 않았지만 박 소방관은 은퇴 전부터 저축을 꾸준히 해서 비상금도 마련해뒀어요. 무엇보다 아내와 함께 은퇴 후 계획을 세운 게 큰 도움이 됐어요. 부부가 함께 요리 교실에 등록하고 주말엔 등산 동호회에 나가면서 관계도 돈독해졌죠. 박 소방관은 지금도 은퇴가 내 인생의 제이막을 열어줬다고 말해요. 박 소방관의 성공 비결은 은퇴 전부터 삶의 목적과 관계를 준비한 거예요. 사례 3. 이 교수, 재정적 몰락의 교훈. 이 교수는 60세에 대학 교수로 은퇴했어요. 연금과 퇴직금으로 월 400만 원의 수입이 있었고 저처럼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 교수는 은퇴 후 투자에 손을 댔다가 큰 손실을 봤어요. 주식과 부동산에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2년 만에 퇴직금의 70%를 잃었죠. 게다가 자녀의 사업 실패로 보증을 섰던 빚까지 떠안게 됐어요. 아내와의 관계도 돈 문제로 악화됐고 결국 별거 상태가 됐어요. 이 교수는 지금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하며 힘겹게 살고 계세요. 이 교수의 사례는 재정적 안정의 중요성을 보여줘요. 은퇴 후엔 새로운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4. 은퇴 준비를 위한 실천 팁? 이제 저와 위 사례들에서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은퇴 준비를 위해 꼭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 볼게요. 이건 저처럼 실수하지 않으려는 분들을 위한 실용적인 조언이에요. 재정 계획 세우기. 생활비 계산. 은퇴 후 필요한 월 생활비를 현실적으로 계산하세요. 물가 상승률 23%를 고려해 10년, 20년 후의 비용도 예상하세요. 비상금 마련.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집 수리비를 대비해 최소 1년치 생활비는 비상금으로 남겨두세요. 투자 신중히. 은퇴 후엔 고위험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채권이나 정기예금 같은 안전 자산에 집중하세요. 인간관계 관리. 가족과의 대화. 은퇴 전 배우자와 은퇴 후 삶에 대해 깊이 이야기하세요. 서로의 기대와 불만을 솔직히 나누는 게 중요해요. 사회적 네트워크. 직장 동료 외에도 지역사회 동호회나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외로움 대비. 은퇴 후 외로움이 찾아올 수 있으니 취미나 봉사활동으로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세요. 삶의 목적 찾기. 취미 개발 은퇴 전부터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세요. 요리, 등산, 사진 같은 활동은 은퇴 후 삶을 풍요롭게 해줘요. 봉사활동, 지역사회 봉사나 멘토링은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줘요. 특히 직업 경력을 살려 자원봉사하면 더 보람차죠. 소규모 목표. 은퇴 후엔 큰 목표보다는 작은 목표를 자주 세우세요. 예를 들어 올해 책 10권 읽기 같은 목표가 삶에 활력을 줘요. 5. 은퇴 후 삶, 지금부터 준비하자.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하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저처럼 예상치 못한 위기에 빠질 수 있어요. 월 350만 원이면 충분할 거라는 내 착각은 재정적, 정신적 준비 부족에서 비롯됐어요. 김 선생님, 박 소방관, 이 교수의 사례를 보면 은퇴 후 삶의 성공과 실패는 준비 여부에 달려 있죠. 지금 당신이 은퇴를 5년, 10년 앞두고 있다면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돈, 관계, 목적.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준비한다면 은퇴는 악몽이 아니라 꿈꿀 만한 새로운 챕터가 될 거예요. 결론. 나의 후회, 당신의 기회. 35년 교사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저는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 안일했어요. 월 35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생각, 아내와의 관계를 소홀히 한 것, 은퇴 후 삶의 목표를 세우지 않은 것, 이 모든 게 저를 외롭고 불안한 노년으로 이끌었죠. 하지만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겐 아직 기회가 있어요. 은퇴는 누구나 맞이하는 인생의 한 단계예요. 그 단계를 악몽으로 만들지 꿈으로 만들지는 당신의 준비에 달렸어요. 지금부터 작은 것이라도 시작하세요. 가족과 대화하고 재정을 점검하고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세요. 저의 후회가 당신의 행복한 은퇴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정년퇴직을 하면 인생 2막이 시작된다.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2막이 이렇게 버거울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제 막 60대를 맞은 김 부장님. 회사에서는 고생 많으셨습니다. 꽃다발도 받았고 송별회에서는 후배들이 진심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퇴직 한 달 후 그는 어느 마트 물류 창고에서 박스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허리를 굽히고 땀을 흘리며 식은 도시락을 먹고 있죠.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는 대기업 임원이었습니다. 업무 능력도 경력도 스펙도 빠지지 않았는데도 정작 퇴직 후에는 나이가 죄가 됐고 경력은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남의 얘기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50대, 60대들이 이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은퇴가 아니라 은퇴 이후를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퇴직이 다가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좀 쉬자, 놀면서 여행도 다니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퇴직은 휴식이 아니라 현실 생존 게임의 시작일 뿐입니다. 국민연금? 월 90만 원도 안 나옵니다. 퇴직금? 집 대출 갚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재취업? 50세 넘으면 일자리는 거의 단순 노동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막연히 이렇게 믿습니다. 대기업 출신이면 퇴직 후에도 뭐든 할 수 있겠지. 그 믿음이 바로 은퇴 후 추락을 부르는 착각입니다. 사례. 퇴직금 3억 있었지만 2년 만에 바닥났습니다. 61세 어씨. 어씨는 한 대기업에서 35년을 근무했습니다. 퇴직금 3억 원을 받고 퇴직했죠.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10년은 문제 없겠지. 여행도 좀 다니고 쉬다가 천천히 뭐라도 하지.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돈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자녀 결혼자금 8천만 원, 집 리모델링 5천만 원, 매달 생활비 250만 원, 24개월 6천만 원. 2년 만에 통장은 반토막이 났고 결국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밤새 서 있으려면 무릎이 너무 아파요. 그때 괜히 썼어요. 내가 너무 안일했어요. 사례 이력서 100장 넣었지만 돌아온 건 단 한 통의 전화뿐. 58세 B씨. B씨는 IT 계열 대기업의 부장이었습니다. 전략기획팀에서 20년 넘게 일했고 인사평가도 늘 최상이었습니다. 퇴직 후 새로운 커리어를 꿈꾸며 이력서를 100장 넘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돌아온 건 이런 피드백이었습니다. 과분하십니다. 채용 연령대가 좀 맞지 않습니다.
연봉 협의가 어렵습니다. 결국 그는 택배 분류센터에서 오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경력보다 나이를 본다는 게 이렇게 무섭네요. 사례 퇴직 후 우울증까지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63세 CC. CC는 회사에서 늘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후배 교육, 조직 관리, 업무 조율까지 누구보다 적극적이었죠. 그런 그가 퇴직 후 처음 맞이한 건 쓸쓸한 아침이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전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하루. 처음엔 책을 읽고 드라마도 봤지만 그마저도 3개월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어요.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결국 그는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지금은 구청의 일자리 센터에서 공공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가 사회에서 사라진 느낌,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은퇴를 준비한다는 건 삶을 다시 설계하는 일입니다. 대기업 출신이라는 타이틀은 퇴직 후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떤 수입원을 확보할 것인지, 어떤 삶의 리듬을 만들 것인지입니다. 첫째, 소득 설계를 현실적으로 하세요. 월 20만, 250만 원의 생활비를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미리 만들어 두세요. 국민연금, 퇴직금, 임대소득, 유튜브 수익, 배당금 등 어떤 방식이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재취업 시장은 이미 다르다는 걸 인정하세요. 이제는 직함보다 현장력입니다. 지게차 자격증, 소방안전관리사, 경비교육 수료증처럼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실무형 자격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셋째, 소속감을 잃지 마세요. 공공일자리, 봉사활동, 커뮤니티 참여 등으로 사회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돈보다 더 무서운 건 고립입니다. 마무리하며 대기업 임원이었는데 왜 지금은 마트에서 박스를 나릅니까? 그 질문은 단순한 안타까움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경고입니다. 세상이 달라졌고 은퇴 후 30년은 제2의 인생이 아니라 제2의 생존일 수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든 박스를 나르는 삶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그 박스는 짐이 아니라 경험과 지혜를 나르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지금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대기업 임원이었는데 왜 지금은 마트에서 박스를 나릅니까? 은퇴 후 재취업 시장의 냉혹한 현실과 준비 전략. 한국 사회에서 대기업 임원이라는 타이틀은 오랜 세월 명예와 안정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년퇴직 후 그 이름표는 더 이상 경쟁력 있는 자산이 아닙니다. 특히 평균 기대 수명이 83세를 넘어선 오늘날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30년의 시작입니다. 문제는 이 30년을 준비하지 못한 수많은 중장년층이 은퇴와 동시에 곧장 경제적 심리적 낭떠러지로 밀려난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기업 임원도 예외가 아닌 은퇴 후 재취업의 현실과 그에 필요한 전략을 전문가적 관점에서 다룹니다. 생생한 사례와 함께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1. 명함은 내려놓는 순간 시장은 당신을 다시 평가한다. 퇴직 후 가장 큰 착각은 경력이 여전히 통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퇴직한 순간부터 시장은 새로운 눈으로 퇴직자를 평가합니다. 나이, 비용 부담, 유연성 부족, 최신 기술 격차 등으로 인해 대다수 5060대는 재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고용노동부 자료에서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평균 재취업 기간은 9개월 이상, 재취업 후 평균 임금은 퇴직 전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직업을 찾는 문제가 아닌 삶의 구조 자체를 재설계해야 하는 과제임을 시사합니다. 2. 사례 1. 퇴직금 3억, 불과 2년 만에 바닥난 어씨.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어씨는 35년간 대기업에 근무했고 퇴직 당시 3억 원의 퇴직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는 퇴직 후 여유를 즐기며 여행도 다니고 자녀 결혼과 집 리모델링 등 가족을 위한 소비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2년 만에 생활비, 경조사비, 예상치 못한 의료비 등으로 인해 3억 중 대부분이 소진되었습니다. 전문가 분석. 퇴직 직후의 자산 소비는
심리적인 보상 심리와 무계획한 소비 패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퇴직 후 최소 2030년의 생애 주기를 고려할 때 퇴직금의 연소득 환산 계획은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의 자산은 연 3% 수익률 기준으로 연 900만 원, 월 약 75만 원의 생활비로 환산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수치화가 중요합니다. 3. 사례 이 이력서 100장 보냈지만 연락은 한 곳뿐. IT 부문 출신 B씨. B씨는 국내 대기업의 전략기획 부서에서 20년 이상 일하며 성과를 인정받아왔습니다. 퇴직 후 동일 업계 재취업을 기대했지만 100장이 넘는 이력서를 보내고도 단 한 곳에서만 연락을 받았습니다. 면접에서 그는 과분하다, 조직 문화에 적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피드백을 들었습니다. 전문가 분석. 이는 과잉 스펙 역차별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높은 연봉 요구, 변화에 대한 유연성 부족, 조직 내 위계 질서에 대한 부담을 고려하게 됩니다. 결국 경력보다 가성비와 조직 적합성을 우선시하는 구조에서 기존 명함은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재취업을 원하는 중장년층은 기존 전문 분야를 고집하기보다 시장 수요에 맞는 재교육과 전환 직무 개발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소방안전관리자, 지게차 운전기능사, 사회복지사, 반려동물관리사 등이 있습니다. 4. 사례 3. 고립감과 정체성 상실, 결국 찾아온 우울증. 63세 C씨. 한 중견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했던 C씨는 퇴직 후 사회적 역할 상실로 인한 정체성 혼란과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가족은 바쁘고 주변 친구들도 각자 생계에 바쁘다 보니 소통의 끈은 점차 끊겼고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문가 분석. 정년퇴직은 단지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연결망이 단절되는 위기입니다. 따라서 퇴직 전부터 사회적 역할을 유지할 수 있는 커뮤니티 활동, 봉사, 소모임 참여 등의 비경제적 활동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지방자치단체의 5060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등을 활용하면 새로운 소속감을 갖고 건강하게 사회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5. 은퇴 준비의 3가지 핵심 전략. 현금 흐름 확보. 퇴직금, 연금 외에도 월 200만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연금, 고정배당 ETF, SHD, VYM 등 투자, 유튜브나 블로그 등을 통한 콘텐츠 수익화, 위와 같은 소규모 다수 수입원 확보 전략이 필수입니다. 실무형 자격증 취득. 고연령층에게도 기회를 주는 업종은 안전관리교육 분야입니다. 대표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 2급, 산업안전기사, 경비지도사, 요양보호사. 단순 노동이 아닌 지속 가능하고 전문성이 있는 직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관건입니다. 심리적 준비와 정체성 재정립.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함과 급여 대신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을지를 스스로 정의해야 합니다. 퇴직 후 자존감 하락을 막기 위해선 사회적 기여감, 자기개발, 건강관리의 세 축을 유지해야 합니다. 결론. 대기업 임원이었는데 왜 지금은 마트에서 박스를 나릅니까? 이 문장은 단순한 개인의 추락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퇴 후 인생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 벌어지는 예고된 현실입니다. 누구나 맞이할 은퇴, 그 이후를 위해 정서적, 재정적, 사회적 준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노후 시나리오를 다시 설계해야 할 순간입니다. 여러분, 외벌이 가장으로 평생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해오다 퇴직 후의 삶을 맞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분이 퇴직 후 막막함을 느끼며 새로운 가족 관계 속에서 혼란을 겪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 일했나 하는 허무감과 함께 가족들과의 관계에 거리감이 생기기도 하지요. 오늘은 외벌이 가장이 퇴직 후 겪는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길을 3가지 사례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자존감의 흔들림과 역할 상실. 첫 번째 사례는 60대 초반에 퇴직한 김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30년 동안 한 회사에서 외벌이로 일하며 가정을 책임져 왔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김 씨는 자신이 더 이상 가족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빠졌고 자존감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 했지만 김 씨는 자신의 역할이 사라졌다는 느낌에 무기력해졌습니다. 이런 경우 중요한 것은 새로운 역할을 스스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김 씨는 주변에서 퇴직 후에도 의미 있게 활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사회에서 작은 일이라도 도우면서 아직도 나에게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자존감도 회복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마음의 여유가 생겨 다시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퇴직 후에는 꼭 경제적인 기여가 아니더라도 가족을 위한 정서적 지지자이자 경험을 나누는 조력자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압박. 두 번째 사례는 50대 후반에 퇴직한 최모 씨의 경우입니다. 퇴직 후 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했고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는 느낌이 강해졌습니다. 특히 대학생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압박이 크게 느껴졌지요. 아내와는 퇴직 전부터 우리 미래에 대해 더 준비했어야 했나라는 불안감 속에서 대화가 갈수록 줄어들었습니다. 최 씨는 가족에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로 했습니다. 그는 경력을 살려 시간제 일을 시작했고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이 일도 가족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으로 마인드를 전환했습니다. 그 결과 아내도 조금씩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함께 재정 계획을 세우며 가족의 지지를 보내주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부부간의 솔직한 대화와 협력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의 경제적 불안감을 가족과 공유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한 것이죠. 3. 자녀와의 거리감과 세대 차이 극복. 마지막 사례는 65세에 퇴직한 박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일만 해온 그는 자녀와의 소통이 어려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바쁘게 일할 때는 자녀들과 자주 시간을 보내지 못해 서로 대화의 주제조차 달랐지요. 이제는 자녀들이 다 컸지만 대화할 때마다 세대 차이를 느끼며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박 씨는 자녀들이 관심 있어 하는 취미나 주제를 함께 배우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같이 배우고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또 디지털 기기 사용법도 배우며 자녀와의 소통을 더 편하게 이어갔습니다. 이 작은 노력은 자녀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대화를 활발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대 차이를 극복하고 자녀들과 더 깊이 소통하려는 노력은 퇴직 후 가족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퇴직 후의 삶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특히 가족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고 더 깊은 유대감을 쌓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의 막막함은 누구에게나 오는 감정이지만 이때 가족과의 신뢰와 소통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역할을 찾고 경제적 어려움을 가족과 함께 극복하며 자녀들과의 소통을 통해 세대 차이를 줄인다면 퇴직 후의 삶도 더 의미 있고 활기차게 채울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가족과 관계를 이어가는 방법 전문가의 조언. 퇴직 후 가족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은 많은 분에게 큰 도전일 수 있습니다. 일생 동안 생계 유지를 위해 고군분투하며 시간을 보냈다면 이제는 그 시간의 대부분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채워지게 되죠. 하지만 이제 진정으로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이 생겼다는 기대감과는 달리 오히려 관계에서 어색함이나 갈등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벌이로 오랜 세월을 일해온 가장이 퇴직 후 가족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1. 변화된 역할을 받아들이기. 퇴직은 그동안 자신을 지탱해주던 직장과 역할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를 잃어버린 역할로 느끼고 자신이 더 이상 가족에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도 가족 내에서의 역할은 충분히 새롭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기여를 줄이는 대신 정서적인 지지자이자 인생의 멘토가 되는 역할을 맡아보세요. 예를 들어 자녀들에게는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들어주는 조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단순히 조언을 하는 것보다 공감과 경청이 먼저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부모가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고 공감하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들도 훨씬 더 마음을 열고 대화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 아내와의 관계에서는 여유를 찾으며 함께 계획을 세우고 소소한 일상에서도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노력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된 역할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만큼 가족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2. 경제적 부담감을 나누는 솔직한 대화의 중요성. 많은 외벌이 가장이 퇴직 후 느끼는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는 경제적 문제입니다. 퇴직 후에는 이전처럼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을 부양하는 입장에서는 심리적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담을 혼자 떠안고 고민하기보다는 가족과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함께 대안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최 씨의 경우처럼 시간제 일을 통해 생활비를 보태거나 생활비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는 것도 좋은 예입니다. 재정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부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부부가 하나의 팀으로 나아가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갈등보다는 협력의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퇴직 후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3. 자녀와의 소통 방식 바꾸기. 퇴직 후 가족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할 때 자녀들과의 소통 방식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퇴직 후 더 많은 시간을 자녀들과 보내게 되면 세대 차이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때 자녀들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들어주기와 공감하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박 씨의 사례처럼 자녀들이 좋아하는 주제나 취미를 같이 배우거나 자녀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대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좋아하는 운동을 함께 하거나 게임이나 디지털 기기에 익숙해지는 것만으로도 공통의 주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할 시간을 마련하고 그들만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퇴직 후에도 자녀들과의 소통이 더욱 원활해지고 깊은 유대감을 쌓을 수 있습니다. 나이와 세대 차이를 뛰어넘어 함께 공감하는 시간이 쌓이면서 가족 간의 관계는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4. 새로운 일상에서의 소소한 목표 설정하기. 퇴직 후에는 모든 시간과 일상이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자유로운 시간 속에서 오히려 방향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분들도 계시죠. 이럴 때는 일상 속에서 소소한 목표를 세워보세요. 예를 들어 운동이나 독서,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목표가 꼭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퇴직 후에도 매일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작은 동기를 가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매일 아침 30분 동안 산책을 하거나 일주일에 한 번 가족과 함께 요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소소한 목표는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기회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5. 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경험 만들기. 마지막으로 퇴직 후의 가족 관계에서는 함께 성장하는 경험을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서로의 변화와 성장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가족이 각자의 성장 과정 속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경험을 하게 될 때 가족 간의 관계는 더욱 견고해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사회에 나아가 겪는 어려움이나 고민을 부모로서 공감하고 조언해주는 것도 중요한 역할입니다. 아내와는 서로가 추구하는 목표나 가치관을 공유하며 함께 발전하는 경험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와 함께 새로운 경험을 나누고 아내와도 취미를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은 퇴직 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퇴직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시작은 가족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가족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역할을 받아들이고 경제적 부담을 솔직하게 나누며 자녀와의 소통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상 속에서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퇴직 후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은퇴 후 망하기 싫다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충격적 실수. 여러분, 은퇴라는 단어를 듣기만 해도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한편으론 막막함이 동시에 몰려오기도 할 텐데요. 특히 은퇴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60대의 99%는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실수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은퇴 후 절대 피해야 할 3가지 실수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실수만 피해도 은퇴 후의 삶을 훨씬 더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1. 연금만 믿고 방심하는 실수. 첫 번째로 많이 하는 실수는 연금만 믿고 방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나는 연금 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연금이 예상보다 적게 나올 가능성도 있고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질적인 생활비를 커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김 씨는 30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연금이 잘 준비되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은퇴 후 연금을 받고 나니 생각보다 금액이 적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예상했던 생활비와는 큰 차이가 있었고 여기에 물가 상승까지 고려하지 않다 보니 매달 적자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결국 김 씨는 은퇴 후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만약 은퇴 전에 다양한 재테크 방법을 고민하고 연금 외에도 추가적인 소득원을 준비했더라면 상황이 많이 달라졌겠죠. 연금은 생활의 기본을 유지해주는 안전망일 뿐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기반으로 한 추가적인 자산 운용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 부동산 관리 혹은 취미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 2. 재정 계획 없이 은퇴를 맞이하는 실수. 두 번째 실수는 재정 계획 없이 은퇴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단 은퇴해보고 생각하자라는 마음으로 구체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지 않는데요. 이는 큰 위험 요소입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평균적으로 30년 이상 지속됩니다. 그 기간 동안 필요한 생활비, 의료비, 예상치 못한 지출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재정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이 씨 부부는 평소에 저축을 열심히 하셨지만 은퇴 후 필요한 구체적인 지출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당장 일어나지 않을 것 같던 질병,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큰 부담으로 다가왔죠. 특히 70대 이후에는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다는 걸 은퇴 후에야 깨달은 것입니다. 이 씨 부부는 결국 저축해둔 돈을 의료비로 대부분 소비하게 되었고 여유로운 은퇴 생활은 꿈도 꾸지 못하게 되었어요. 재정 계획 없이 은퇴를 맞이하는 건 마치 방향 없이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구체적인 지출 계획을 세우고 장기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예상 지출을 세세하게 계산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 보세요. 3. 자기 개발을 멈추는 실수. 마지막으로 은퇴 후 자기 개발을 멈추는 것이 큰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쉬어도 되라는 생각으로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자기 개발을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오히려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해야 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례로 박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 씨는 평생을 열심히 일해왔고 은퇴 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롭고 편안했지만 점차 우울감이 찾아왔고 몸도 쉽게 지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건강도 악화되기 시작했고 은퇴 후 몇 년 지나지 않아 큰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반면 같은 나이에 은퇴한 친구는 은퇴 후에도 꾸준히 운동하고 새로운 취미를 찾아 배우며 활기찬 삶을 이어갔습니다. 이 차이가 은퇴 후 삶의 질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박 씨는 뒤늦게 깨달았죠. 여러분도 은퇴 후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자기 개발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취미를 찾거나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이 은퇴 후에도 활력 있는 삶을 이어가는 열쇠입니다. 결론. 은퇴 후 망하기 싫다면 이 세 가지 실수를 꼭 피해야 합니다. 연금만 믿고 방심하지 않고 재정 계획을 철저히 세우며 자기 개발을 멈추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은퇴 생활은 훨씬 더 안정적이고 즐거울 것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계획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롭고 자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실 건가요? 이 세 가지 실수를 피해 멋진 은퇴 후 인생을 설계해 보세요. 은퇴 후의 진정한 행복을 위한 전문가 칼럼 작은 준비가 큰 차이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은퇴 후 망하기 싫다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충격적 실수에 이어 은퇴 후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전문적인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맞이하며 기대 반, 걱정 반의 마음을 갖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성공적인 은퇴는 단순히 돈 문제만은 아닙니다. 물론 재정적 안정은 중요하지만 정신적, 사회적, 심리적 측면까지도 아우르는 전반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 점을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경제적 준비는 필수지만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은퇴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돈 문제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연금과 저축만 있으면 은퇴 후 걱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단순히 돈만 있다고 해서 은퇴 후 삶이 안정적이거나 행복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경제적인 준비는 은퇴 후 삶의 기본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얼마나 모으느냐 보다는 어떻게 준비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저축만 한다고 해서 은퇴 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물가 상승, 예상치 못한 지출, 건강 문제 등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산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하나 중요한 사례를 들어볼게요. 최 씨는 은퇴 직전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집 한 채와 적절한 저축을 통해 나름대로 자산을 준비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은퇴 후 생활을 하다 보니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생활비 상승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돈을 모았지만 지출 관리와 자산 운용 계획이 없었던 것이 문제였죠. 따라서 여러분도 단순한 저축보다는 적극적인 자산 운용과 지출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에도 일정 부분의 투자나 수익 창출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연금 외에도 꾸준한 수익원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산을 어떻게 유지하고 불릴 것인지, 리스크를 어떻게 분산할 것인지를 미리 고민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2.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라. 고립은 은퇴 후의 적.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 많은 분들이 직장을 떠나며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고립된 생활은 정신적 건강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직장 내 인맥이나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한 사례를 들어볼게요. 박 씨는 은퇴 후 오랜 직장 생활로부터의 해방감을 즐기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움을 만끽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차 외로움이 찾아왔고 우울증 증세까지 겪게 되었어요. 반면 비슷한 시기에 은퇴한 이 씨는 적극적으로 지역 사회의 동호회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 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씨는 은퇴 후에도 활기찬 생활을 이어가며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외로움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은퇴 후에도 정신적 활력을 유지하고 사회적 유대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질을 크게 높여줄 수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뿐만 아니라 동호회, 지역 사회활동, 취미 모임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자기 개발 멈추지 않는 성장의 열쇠. 은퇴 후에는 이제 다 끝났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에서의 역할도 끝났고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는 큰 착각입니다. 오히려 은퇴 후야말로 자기 개발에 더욱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은 뇌의 활동을 자극하고 활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례로 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65세에 은퇴한 후 그는 새로운 취미로 사진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취미였지만 점차 그 즐거움에 빠지게 되어 본격적으로 사진을 배우고 전시회까지 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들과도 교류하게 되었고 은퇴 후 삶이 훨씬 활기차고 의미 있게 변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이처럼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은퇴 후에는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시간을 활용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오래된 취미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배움은 끝이 없고 자기 개발을 통해 은퇴 후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4. 정신적 건강에 투자하라. 마지막으로 정신적 건강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은퇴 이후의 스트레스, 고립감, 불안감 등이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례로 은퇴 후 우울증을 겪은 정 씨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정 씨는 은퇴 후 경제적인 걱정과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심한 우울감을 느꼈고 결국 정신과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점차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정신적인 문제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명상, 운동, 취미활동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은퇴 후에도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들입니다. 결론 은퇴 후에도 더 나은 삶을 위한 준비. 이제 여러분은 은퇴 후의 삶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로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재정적 준비는 기본이지만 사회적 관계, 자기 개발, 정신적 건강까지도 함께 준비해야 은퇴 후의 삶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일에 치여 미처 돌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은퇴 후에는 더 깊이 생각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도 은퇴 후 삶을 더 의미 있고 행복하게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경제적 준비와 더불어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챙기는 삶을 계획한다면 여러분의 은퇴 후는 훨씬 더 밝고 행복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보세요. 은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